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니까 수련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좌는 조금 뜸해지네요. 그런데 어떤 수련을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면은 수련에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선지식에 대한 강의는 이게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제가 해왔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체험이 왜 이런가 하는 걸 제 스스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선지식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철저하게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혜나 그 지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제 느낌 초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글로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공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말과 글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영역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전제가 되면은 수련의 진척 속도도 좀 빨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생명 현상의 본질, 음식, 호흡,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선지식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생명이라고 하면은 그저 다섯 가지 감각이 살아 있어 가지고 사람 중심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속의 지렁이는 진동만 느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그마한 단세포 동물들은 느낌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등동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오감을 생명의 통째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오감 다음에 올라가는 육감, 식스 센서라 그러는데 이 육감의 영역이 우리가 오감의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느낌 고감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생명 이 자체를 갖고 움직일 때 우리가 통상 오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과 호흡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동물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의 영역이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 주고받는 말이고 학문적인 용어로는 의와 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라 그러죠. 그저 의식은 우리가 생각을 글로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말로 할 때는 생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음식과 호흡 그리고 생각 요 세 가지 삼위일치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인간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음식은 말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이죠. 우리를 이제 다른 말로는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이 활동이 에너지 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를 해서 몸 안에 들어오면은 입으로부터 복잡한 기관을 딱 지나가지고 항문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에게서 몸에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를 내 몸에 맞는 진동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고 감별해내는 감별이 정말 코와 입이죠. 이게 내한테 맞다 안 맞다는 게. 그래서 입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급하게 뱉어내버리고 맞다 싶으면 안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맞다 안 맞다는 코로 냄새를 맡아 확인을 하거든요. 그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지 몸에 맞는 것은 쭉 해가지고 엄청난 길이의 이 관을 통해 가지고 항문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중간중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뽑아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체 생리학적인 과정에서 본다면 뭐 침에서 썩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기관지 쪽에서 내려갔다가 위장에서 다 소화에 그 썩고 그 썩어가지고 그 밑에 나가지고 소장으로 내려가가지고 필요한 양분 뽑아내고 다시 대장으로 가가지고 수분 뽑아내고 불필요한 덩어리들은 똥으로 쌓인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음식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운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몸에 맞는 진동수가 거기 각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식을 하느니 채식을 하느니 뭐 혼합식을 하느니 뭐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음식의 기본은요. 그래서 6개의 기운이 다 들어있습니다. 풍한서섭조화, 풍기, 한기, 서늘한 기, 차가운 기, 습한 기, 불의 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입에서만 그 감각 중에서 뜨겁다, 차다 이 정도만 느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도 그 기운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과 감정 공부, 그 다음 기 공부를 계속해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가슴 정중앙, 우리 단중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단중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등대 척추, 척추뼈 안쪽, 우리가 척추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등뼈고요. 안쪽으로 보면 척추 안쪽에 단중혈과 연결된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단중혈과 연결해가지고요 몸 안에 기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뽑아내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면은 여러분 혹시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한기 한번 맞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기가 들거나 또 되게 춥거나 하면은 내 의지와는 별개로 안에서부터 계속 덜덜덜 떨리면서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의 한기가 다가오는데 그게 한기를 끝까지 가만히 참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시작 지점을 찾아가 보니까 그 안에 딱 느껴집니다. 불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난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온몸의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고 열이 나는데 그 열 기운도 마찬가지 단중혈 안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꾸 우리 뭐 머리가 뜨겁느니 뭐 손발이 차갑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원점은 단중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기운 전부 다 조정을 하더라고. 어떻게 음식이 들어오면요. 그걸 이걸 갖다가 필요한 걸 뽑아내느냐,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그래서 필요한 걸 뽑아내가지고 구석구석으로 이제 분배를 해주고, 그 자체를 니는 이거 해라, 니는 이거 해라 하면서 딱딱 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숨을 많이 들이쉬고, 폐가 있으면은, 이 폐가 피부 전체의 색깔과 피부의 이 느낌 영역을 관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간은 근육을 관장한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얼굴빛이 안 좋다, 안색이 안 좋다 할 때는 대부분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의 기운이 오운육기라 그러는데 이 기운이 몸 전체를 갖다 관장하려고 할 때는 그 음식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딱 뽑아가지고 근육에 필요한 거는 간에서 딱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피부에 필요한 것은 폐에서 딱 보내주고 이빨과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죽어내서 해줍니다. 우리 그걸 기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쫙쫙쫙쫙 만들어 주는데 아주 이게 조화롭게 음식과 호흡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요, 배가 부르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해보면 호흡이 굉장히 길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음식과 호흡 이 자체 두 가지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몸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음식과 호흡이 과연 우리 몸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겠냐라고 한번 보면은요. 이건 제 이론입니다.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많아야 10%입니다. 많아야. 그 음식과 호흡을 관장하는 것이요. 이 숨을 이렇게 많이 쉬고 적게 쉬어라. 이 밥이 배가 고프다. 늦게 먹어라. 뭐 이렇게 느낌 영역으로 이 음식은 맛있다. 이 음식은 시다. 이 음식은 달다. 뭐 등등 지속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 이게 내 의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했을 때요. 배가 고픈 것은 어디서 신호를 보내줄까요? 통상 우리 무식한 말로는 밥통이 비었다 그럽니다. 뭐 좀 유식하면은 위장이 허하다 그러죠. 뭐 근데 그 말은 그 말인데 밥통이 비고 나면 배가 고프다고 느낄까요? 느낌의 영역은 어디서 주관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피입니다. 피. 피의 농도가 그 느낌을 줍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왔던 이 음식들이 이 피로부터 피에다가 모든 에너지 영양분을 다 보내가지고 이 몸 전체의 피의 주머니고 피의 덩어리거든요. 우리 몸은 뭐 그 안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또 뭐 그 안에 각종 장부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전체 피 덩어리 쭉 안쪽에 들은 데서 그냥 군데군데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들이 우리의 장부고 살이고 피와 뼈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경계, 근골격계, 뭐 별별 이렇게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이거 몸을 갖다가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수련자들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전체가 피의 덩어리다. 피가 배고픔을 느낀다. 피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 음식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자, 이까지는 아마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피는 말이죠. 물과 불의 합성이죠. 즉 체온과 물의 합성이고 그 안에 이제 각종 호르몬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가 가지고 피의 성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는 말이죠. 철저하게 의식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내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피의 색깔도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끔 이제 피를 한번 뽑거나 이쪽으로 이제 콕 찔러가지고 핏방울 하나 딱 내고 자기 피의 색깔을 한번 바라볼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다쳐가지고 자기 피 색깔이 나오거나 통상 우리는 피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5만 가지 색깔의 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색깔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피의 색깔은 가장 맑고 장한 상태가 흰색이 포함된 선홍색입니다. 근데 이게 선홍색의 피, 이렇게 피의 질이 끈적끈적하고 굵게 되고 마치 고약같이 따끈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수련을 통하고 운동을 통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을 맑게 하고 하다 보면은요. 피는 흰색이 포함된 맑은 선홍색의 색깔이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이건 아마 여자들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아는데요. 이 수련을 오래 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피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생리혈이 있으니까. 근데 수련을 오래 하고 고급으로 갈수록 생리혈을 봐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피의 색깔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거든요. 뭐냐. 의식이 맑고 순수한 생각의 에너지가 고농도로 순도가 높아질수록 피는 점점 맑게 변합니다. 선홍색이 점점 선홍색으로 바뀌고 흰색이 포함된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피는 의식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의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인들이 수련의 과정을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심기혈정이라고. 생각과 마음의 에너지가 기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떨림이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제가 기가 6개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기의 상태를 결정을 하고 기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피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피의 질. 그 심기혈이고요. 혈의 영역에서 우리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기혈정 이 자체가 우리 옛부터 선지식을 하는 도인들은 다이렉트로 마음 공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마음이 곧 기이고 기가 곧 피이고 피가 곧 에너지 전체의 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 수련에 들어가게 되면 초창기 수련은요. 현재의 몸 안에 들어있는 기운의 상태만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모으면 이 기의 질이 손으로 기의 질을 한번 느껴보게 되면 어떤 때는 전기적 같이 지지지적 느낌, 어떤 때는 묵직하고 뻑뻑한 느낌, 어떤 때는 훈훈하고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기의 질입니다. 이렇게. 근데 기의 질을 수련을 오래 할수록 중단전에 생각과 감정을 맑고 장하게 하거든요. 맑고 장하다는 소리는 그 생각 에너지가 어디에 내 틀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든지 내 나름대로의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거는 길다 이거는 짧다 구분과 판단을 없이 하는 상태가 이게 기가 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죠. 하면 가능해집니다. 밖에서 콱 쏘았을 때요. 반응이 안 나갑니다. 반응이. 그 반응이 안 나간다는 것은 그 의식 에너지 자체가 하단전에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나거든요. 과거에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요. 누가 내한테 욕을 하면은 팍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반응합니다. 뭐, 야, 이 개새끼 하면은 뭐라고 이 씨발로만 소리가 당장 나오죠. 그래서 모든 반응은요. 제2격에서 시작하고 모든 싸움은 내 반응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팩토라 돼가지고 이 새끼 봐라. 내가 내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때렸다. 이 개새끼. 내한테 일어나는 이 순간 반응의 속도가 내 수련의 척도입니다. 이 개새끼가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이 개새끼를 내가 먼저 인식을 하고 뭐 내가 개의 새끼라고 거기서 이 피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심장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어나는 게 이제 반응 속도가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수련 안 해본 사람일수록 그냥 팍팍 일어납니다. 적각 반응입니다. 근데 수련이 깊이 가보면은 이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머릿속으로 분석하는 그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무덤덤해지는 그 영역까지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심기혈 이 자체의 원리를 가만히 이해하고 끝으로 속으로 되새기고 이 모든 피의 작용은 느낌의 작용이다. 느낌의 작용 그 한 가운데는 진동인데 뇌의 파장의 진동, 생각 파장의 진동이 피 속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물려 들어간다. 이걸 딱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현상의 본질이라는 게 피의 느낌 영역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생명현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인다, 생각을 한다, 뭐 움직인다, 먹는다, 잔다, 싼다 각종 이 현상들은 의식 에너지가 작용하는 피의 역할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근데 숨은 말이죠. 의식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식과 호흡과 생각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선지식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내게는 피 속에 들어있는 기의 진동에 따라 움직인다. 그 진동은 호흡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의식을 조정하는 그 수단은 숨으로서 가능하다. 팍 반응이 일어날 때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세 번만 하면은 반응이 죽습니다. 푸틴이 말이죠. 이 수련의 매를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저놈 우크라이나 그래 치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잡아 조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뭐 남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식과 호흡과 생각 10%가 이 음식과 호흡이고 90%가 생각과 의식이다. 그래서 모든 조정자의 역할은 내 생각으로 가능하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생명현상의 본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수련의 메커니즘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면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게 되면 피가 되고 그 피는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운기라고 하고 그 돌아다니는 피의 질을 생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내 생명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하늘 사람 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오늘은 생각과 음식과 호흡에 대해서 강좌를 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